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가격 급등락이나 수입 농산물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의무자조금 제도가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네, 올해 포도의 의무자조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자조금 거출이 쉽지 않고 현장 인식이 낮아 제도 정착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포도 생산 농민은 재배 면적 1제곱미터당 10원 이내에서 최고 한도 20만 원을 자조금으로 내야 합니다. 포도 주산지 농협도 지난해 취급 실적의 0.07% 이내에서 최고 한도 1,000만 원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포도 의무 자조금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포도 의무 자조금이 도입된 건 2003년 의무자조금 사업을 개시한 지 17년 만으로 농민과 농협이 받게 될 납부 고지서는 2월에서 3월 준비 과정을 거쳐 4월 중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도 의무 자조금 도입으로 인삼, 친환경 농산물, 키위, 사과, 배, 감귤 등 총 12개의 농산물이 의무 자조금 행렬에 오르게 됐습니다. 농산물 의무 자조금이란 농수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거출한 기금에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해 소비 촉진, 시장 개척,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조사 연구 등에 사용토록 한 자금을 말합니다. 의무 자조금은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3년 시행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2014년 사업 내실화를 위해 임의자조금 졸업제를 도입했고 2015년 이후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농산물은 인삼, 친환경 농산물, 백합, 참다래, 배 등 6개 품목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임의자조금으로 운영 중인 8개 품목 가운데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의 올해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농산물 자조금은 축산 자조금의 도축장 같은 거출목이 부재해 자조금 거출이 쉽지 않습니다. 또 생산 농가와 출하 조직 등 관련 종사자 수가 많아 무임승차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자조금에 대한 현장 인식이 낮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진 일종의 세금으로 여기거나 미납할 경우에도 기존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에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자조금 부과 대상을 회원가입한 농수산 사업자에서 모든 농수산 사업자로 확대하고 공영 도매 시장을 자조금 거출목으로 하는 농수산 자조금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정안은 1년 이상 계류 중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고령자가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면허증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도시에서는 몰라도 농촌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농촌은 대중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읍내로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수요기획 교통취약지 농촌 해법 없나? 오늘은 농촌 대중교통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고령층에게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입니다. 운전 부주의와 순간 대응 능력 저하 등으로 고령자 운전 차량의 교통사고가 늘자 사회적으로 고령층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분석 결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는 2013년 6만 6천여 건에서 2017년 11만 5천여 건으로 73%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상 연령은 조금씩 다르지만 부산과 서울, 대전, 전남 등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도입하고 반납 시 교통카드, 지역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10만 원권과 함께 목욕탕이나 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를 증정하자 6개월 동안 5천 명 이상이 면허증을 반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이 같은 면허증 반납은 그야말로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탓에 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촌의 하루 평균 버스 운행 횟수는 6.1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루에 12시간 동안 운행한다고 계산하면 배차 간격이 무려 2시간에 달하는 셈입니다. 농촌에서 저희 조사에 따르면은 고령자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이 한 95%. 이유는 일단 농촌에 이 대중교통 이용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매일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많아요. 고령자들이 이 이동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중교통을 좀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료 택시를 좀 운영한다든지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좀 필요하고.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부문별 만족도를 조사해 도시 주민들과 비교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겁니다. 대중교통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조사했는데 도시는 64.3점을 기록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48.6점에 그쳤습니다. 또 꼭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교통수단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도시는 0.9%에 그친 반면 농어촌에선 10.4%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도농 간 격차가 큰 항목은 다름 아닌 대중교통이었습니다. 또 농어촌 주민이 농어촌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이주 의향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교통이 불편해서라고 답하면서 농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 100원 택시, 행복 콜버스와 같은 농촌형 교통 모델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식량작물 신품종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지난해 생산한 우수종자를 분양합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신청을 받은 물량은 1차로 무상 분양하고 남은 수량은 일반 농가의 신청을 받아 유상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식량작물 우수품종과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진청은 지난해 생산한 벼와 밭작물 등 식량작물 우수종자를 이달 중 정기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차로 이달 16일까지 지방 농촌진흥기관, 즉 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신청을 받아 무상 분양할 예정입니다.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품종 비교와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등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벼품종은 최대 500kg, 콩, 팥 등 밭작물 품종은 최대 50kg까지 무상으로 분양됩니다. 특히 지역 RPC와 재배단지 협동으로 지역 특산화를 추진하거나 외래 품종을 대체하는 등 자체적으로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 공급을 통해 품종 전환과 신품종 확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받은 1차분은 이달 26일에 확정 통보한 이후 일괄 배분하고 남은 수량은 2차로 일반 농가에 유상 분양을 추진합니다. 2차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15일까지이며 농진청은 2월 중 분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모든 분양 신청은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의 신품종 종자 분양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양을 원하는 지방 농촌진흥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한 뒤 직접 수량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 신품종을 빠르게 보급하여 외래 품종을 대체하고 다양한 품종의 자체 확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2018년에 종자 분양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종자 분양 기준과 사후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농진청은 분양된 종자와 생산물의 활용 결과 등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고 이듬해 종자를 분양할 때 이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식량작물 종자의 정기 분양은 벼, 밭작물 등 하계작물과 맹류, 유채 등 동계작물로 나누어 1년에 2번 추진합니다. 학교 급식이나 외국 요리에 많이 이용하는 양송이버섯은 주로 외국 품종이 많았는데요. 국산 품종 보급률이 상승세를 타면서 개발 10년 만에 보급률이 외국 품종을 앞지르게 됐습니다. 국산 양송이 보급률이 65.1%로 품종 점유율에서 외국 품종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급식이나 이유식, 외국 요리 등에 많이 사용되는 양송이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인공 재배한 버섯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미국 A15 품종을 주로 재배했습니다.
그러나 농진청이 2010년 국산 품종 개발을 시작하면서 4%였던 양송이 보급률은 2018년 65.1%로 16배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품종은 중고온성 세도와 세한, 중온성 도담 등 8품종입니다. 지난해 고온에 강한 하담 품종이 새로 개발돼 앞으로 9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하담은 일반적인 양송이 생육 온도보다 2에서 4도씨 높은 20도씨 내외에서도 잘 자라 버섯이 단단하고 가세 벌어짐이 적으며 형태가 뛰어납니다. 봄과 가을에 재배하기 좋은 중고온성 품종엔 세도와 세한이 있습니다. 세도는 재배가 쉽고 균사 세력이 강해 배양 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입니다. 세한은 국내에선 유일하게 완성형 배지에 들어가는 품종입니다. 재배가 쉽고 갓색이 우수해 국산 양송이 품종의 6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재배하기 좋은 품종은 중온성 도담입니다. 백색 양송이인 도담은 기존 품종보다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고 단단합니다. 또 재배 후기 색이 누렇게 변하는 기존 품종과 달리 갓색이 흰색을 유지해 농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는 중고온성 세도와 세한, 중온성 도담 품종 등 8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재 보급률을 65.1%까지 확대를 했고요.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진짜 실제 농가분들이 다시 국산 품종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속적으로 농가와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서 품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농진청은 고온에 강한 국산 신품종인 하담 등 9품종을 농가에 보급해 올해 국산 양송이 보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각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긴 방학 동안 아이들과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겨울축제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겨울축제 즐기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겨울축제를 즐기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5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각기 다른 매력의 농촌 여행지로 각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양평 외갓집 마을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에 딸기 송어축제가 열립니다. 유기농 딸기를 직접 따서 맛보고 맨손으로 송어를 잡고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양귀비꽃이 유명한 원주 동막용수골 마을에서는 이달 말까지 동막용수골 얼음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얼음축제장에서는 얼음 썰매와 얼음성 만들기, 팽이치기 등 다양한 겨울놀이가 준비되어 있으며 양귀비를 이용한 쿠키와 감자떡, 비누 만들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충북 괴산의 백마권역마을에서 오는 27일까지 펼쳐지는 겨울놀이 축제는 충청권의 대표 볼거리입니다. 눈썰매와 얼음 썰매 타기 체험, 빙어 뜰채 잡기 체험과 함께 팽이치기와 연날리기, 소원지 달기, 떡매치기 등 농촌 전통놀이 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농촌의 향수를 느끼고 싶다면 다음 달 2일까지 전북 무주의 초리넝쿨 마을에서 열리는 초리 꽁꽁놀이 축제를 추천합니다. 추억의 간식거리와 군밤을 판매하고 행사장에서는 주민들이 만든 타이어 대야 썰매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야간 개장을 통해 더 많은 체험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암산 얼음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안동시에 위치한 암산 농촌 전통 테마마을의 암산 얼음축제는 경북 지역 최대의 얼음축제로 암산이 만들어내는 절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얼음을 떠서 저장할 때 지내는 제사를 재현하는 장빙제 행사 등 색다른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절과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여행 테마를 선정하고 테마에 맞는 농촌 여행지를 추천하고 소개함으로써 농촌 관광이나 농촌 여행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시기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해서 농촌 활력을 제고하고 도농교류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선정된 마을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 관광 포털 농촌여행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충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농가 등에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농산물 품질 관리 기준부터 품목별 검수 검품 세부 기준,
친환경 농산물 재배 현황 등이 수록됐습니다. 품질 기준 품목은 채소류 21개, 엽채류 16개, 과일류 19개 등 모두 85개입니다. 도 관계자는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은 일선 현장에서 영양교사와 품목별 재배 농가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내 농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올바른 농산물 공급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화성 동탄과 김포 한강지구, 고양 삼송지구 3곳에 농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 46,563제곱미터 부지를 대규모 도민 텃밭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도민 텃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광교 텃밭과 용인 흥덕을 비롯해 총 5곳 64,339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3.6배 늘어난 규모로 도민 만여 명에게 도시 텃밭을 제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도는 이달에 도민 텃밭 경작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월 초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인 2분의 1 간벌 사업과 더불어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2분의 1 간벌 사업 대상은 감귤원 간벌을 희망하는 도내 모든 농가이며 전정 대행 사업 대상은 소유 경지 면적 0.5헥타르 미만의 도내 거주자 중 자녀가 없는 고령농과 여성농민입니다. 사업 신청은 조합원일 경우 지역별 농업협동조합이나 감귤 농업협동조합으로 비조합원인 경우엔 감귤원 소재지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강원도가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 확보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도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는 2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의 대상은 도내 축산물 영업장 중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200개소로 포장육 또는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냉동식품을 냉장 제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업장 위생 지도 점검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